미국 주식 분야 압도적 1위.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가 업데이트된 시장 정보, 유망 종목과 ETF 리스트, 배당 귀족 리스트, 초보 투자자를 위한 조언, 추천 종목 수익률 리뷰 등으로 새롭게 무장했습니다. 계좌 개설부터 새로운 글로벌 유망 종목과 테마별 ETF 투자까지 해외여행보다 쉬운 해외 주식 완벽 가이드. 책을 구매한 분들께는 14,900원 상당의 인터넷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국 주식이 답이다 2018년 완결판은 지금 전국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석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 녹음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쇼핑보다 쉬운 미국 주식 투자 3일 만에 끝내기를 오늘 두 번째로 녹음을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요, 날짜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5월 10일이고요. 오후 4시 26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같이 녹음해 주실 분은요, 아리따운 여자분입니다. 김아량 씨 옆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가 두 번째 뵙잖아요. 네. 근데 정말 미인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떤 분일까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이게 팟캐스트의 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약간 뭐랄까 좀 사실과 동떨어지거나 뜬금없는 소리를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양반이 재밌게 하려고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랑 씨는 사실 지난번 첫 번째 녹음을 하고 네. 오늘 두 번째 녹음을 하고 있는데 혹시 본인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어땠어요? 들어봤는데 조금, 제 목소리보다 좀 별로더라고요. 실제 목소리보다? 네. 본인 목소리를 본인이 평상시에 들을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 목소리가 정말 저랬나 싶어가지고, 좀. 우리 그 아량 씨께서 아까 이제 녹음 전에 하트에 대해서 좋아요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량 씨가 사실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량 씨는 이 좋아요를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눌렀으면 좋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한 30개, 한 40개 정도 나오면 어떨 것 같아, 기분이? 그럼 너무 좋죠. 좋을 것 같아요? 네. 40개 나오면 뭐 하겠다? 40개 나오면. 만약에 좋아요 40개가 나오면 내가 한번 사실 뭐 할까? 팟캐스트 시간에 노래를 하겠다. 노래 한 곡을 하겠다라든지. 물론 그건 사실 이제 시기가 아닐 거지만, 그런 식의 공약을 해주면, 사실 뭐 40개는 좀 부담스러워도 30개는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30개 정도는? 어떤 공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뭐 저희가 그 김아량 씨를 모시고 어쨌거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처음 하시거나 그 다음에 내가 한번 투자해볼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저희가 시간을 할애해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제가 불러드려야죠. 우리 아량 씨가 이렇게 온 것만으로도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또 사실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 녹음할 따위가 아니죠. 오늘 같은 날은 이런 어두컴컴한 이 회의실에서 녹음할 수 있는 날이 아닌데 어쨌거나 오늘 다시 한번 시간을 내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지난 뭐 연휴 때 혹시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어버이날이 지났죠. 그래서 어버이날 겸사겸사해서 겸사겸사해서 시골에 다녀왔어요.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네, 제가 뭐 때문에 연락을 드렸더니 차 타고 오는 길이었나? 네, 뭐 그랬잖아요. 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지방이고 사실 뭐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만 지방이잖아요. 아주 멀고. 멀었어요. 사실 그래서 내가 이거 그냥 너무 미안하더라고 갑자기 연락한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 이제 원래 이렇게 휴일에 보통 일을 하는데 이번에 저도 가족들과 함께 좀 많이 다녔거든요. 많이 사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제 그동안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앞으로 좀 더 한번 잘하려고 생각 중인데 미국 주식이요. 네. 기본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쨌거나 시차가 거꾸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뭐랄까요? 늘 미안한 게 뭐냐면 가족들과의 저녁 시간을 보낸다는 게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물론 사실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럴 필요는 없는데 뭔가 알려주는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라도 뉴스를 봐야 되고 또 이게 이제
한국의 저녁이면 미국의 이제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뉴스가 막 나오는 타이밍이라서 상당히 미안한 좀 감정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나는 대로 좀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인데, 네. 제목을 제가 이제 큰 제목만 한번 달아봤는데요. 제목이 오늘은 제1강, 네. 왜 미국 주식을 해야 하느냐. 네. 예. 뭐 중국 주식도 아니고, 뭐 베트남 주식도 아니고, 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네.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그쵸. 왜 해야 되는지. 사실 한국 주식만 해도 벅차잖아요. 벅차고 뭐 사실 뭐 한국 주식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 저기 위에 계시잖아요. 많죠.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이거는 괜찮아. 어차피 누구를 지칭할 필요는 없으니까 많다고요? 네. 아, 그 한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수익을 올린 사람이 많다? 어떤 몇몇 거요? 분 계시죠? 예. 보통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초보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국에 계시는 어떤 약간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네. 우리가 전문가 집단에서 보는 어떤 뭐 약간의 뭐 수익에 대한 어떤 그런 정도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엄청난, 엄청난. 제가 생각보다 엄청. 굉장히 엄청난 수익을 올리시는 분이 몇몇 분 계시죠. 그래요? 네. 엄청나게 큰 수익을? 네. 엄청나게 큰 수수료 수입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투자 수익을? 수수료 수익이 그 정도니까 엄청난 투자 수익을 올리실 예, 것 같아요. 엄청난 투자 수익을 올린다고 네. 하셨는데 몇몇 분이 그쵸? 다는 아니지만 네, 다는 몇몇 분이 하시는 거죠. 사실 뭐 국내 주식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도 잘해요. 네. 잘하고 나름대로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 있으면 잘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들은 사실 뭐 기웃기웃 하다 보면 이제 뭐 수수료만 나가고 네. 실속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중요한 거는 나만의 어떤 소신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약간의 이제 정형화된 어떻게 약간의 좀 지루한 질문이 있지만 사실 정형화된 답변을 좀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미국 주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네. 좀 첫 번째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사실 한 50년 동안에 네. 우리 이제 아장 씨는 이 네. 그림을 처음 봤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처음 봤어요. 이거 뭐냐면 주식에서 네. 수익을 내는 요인이 어떤 거냐. 네. 그러니까 수익이 어떤 걸로 결정이 되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네. 주식 투자의 수익은 어디서 올까라는 건데 보통 많은 분들이 보게 되면 여기서 시큐리티 셀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주식을 얘기합니다. 예, 네. 주식 선별. 네. 한국말로 굳이 풀자면 주식 선별. 주식 선별이 4%. 네. 그 100에서 고작 4%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사거나 어떤 걸 팔고 어떤 걸 살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고르는 작업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고르는 작업들은 전체 100에서 한 4%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켓 타이밍이라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시점을 네.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2%. 근데 대부분의 한국의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선별하고 언제 사고 언제 팔지가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거 보기 전에? 저도 예, 예. 그렇잖아요. 국내 주식 지금 하면서 뭔가 역시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런 네. 생각을 예. 많이 했죠. 그러니까 타이밍, 요즘에는. 예. 요즘에는? 네. 아까 잠깐, 지난주에 이어서, 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아량 씨께서 약간의 이제 손실을 좀 보고 계신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회복했나요? 아니요. 아직 회복 못했어요? 회복 못했어요. 좀 그럼- 시간이 걸릴 것 예, 같습니다. 그럼 계속 현재 마이너스? 네. 물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전문 용어로 물렸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장기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물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 그쵸. 장기 투자잖아요. 네. 예, 그건 뭐 사실 이제 뭐 일반 투자자가 걸어가는 길인데 네. 이 그림을 보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주식을 어떻게 고르고 네. 언제 사고 언제 팔지보다 정말 중요한 게 자산 배분이라는 거거든요. 네. 에셋 클래스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자산 배분이라고 그러면 어떤 업종에 네. 어떤 주식을 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네. 여러 이렇게 좀 나눠서 담으라는 얘기를 분산 투자. 예, 분산 투자를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분산 투자에 있어서 분산 투자를 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잠깐 든 생각인데 네. 뭐 신라젠을 사고 그다음에 삼바라고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사고 네. 그다음에 셀티론 사면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비슷한 것끼리 모으면 안 되고 만약에 신라젠 샀다고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고 그다음에
현대건설을 사고, 그러니까 약간은 건설주, 그다음에 IT 주식, 그다음에 바이오주 이런 식으로 좀 나눠 사는 업종으로 사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여기서 얘기하는 주가의 수익을 이루는 결정 요인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깐 지금 10분 전에 샀다가 10분에 주식을 파는 그런 스캘핑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네. 우리가 전문 용어로 스캘핑이라고 그래요. 단타를 말씀하시는 예, 초단타. 건가요? 단타도 초단타. 예. 초단타는 스캘핑이라고 해서 이게 막 뭐죠? 그 정말 막 분단위 네. 혹은 뭐 몇 10초 단위로 매매하는 사람들을 스캘퍼라고 그래요. 스캘핑은 그런 행위 자체를 스캘핑이라고 그러고 네. 그걸 하는 사람은 스캘퍼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있고 혹은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예, 데이 트레이딩, 데이 네. 트레이딩이죠. 네. 그러니까 하루에 또 하루 단위로 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데이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네. 예, 근데 이분들은 조금 낫죠. 이분 좀 낫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며칠 있잖아요. 며칠 상관. 네. 뭐 혹은 뭐 2, 3일 정도. 그러면 이분들을 스윙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스윙 예, 트레이더. 스윙 트레이딩이라고 하고 행위 자체를 네. 그런 사람을 사람을 스윙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네. 그럼 사실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뭐 몇 초, 네. 그 다음에 하루 정도, 그 다음에 2, 3일 정도 나눠지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투자가 아니다. 음. 이건 뭡니까? 이 세 가지는 보통 이제 투기라고 하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워런 버핏께서 예, 투기라고 합니다. 투기. 네. 그러니까 주식을 한번 사면 네. 정말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듯이 주식 골라서 신중하게. 예, 신중하게 골라서 그 다음에 그 기업을 믿고 시세를 보지 않고 쭉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이분의 어떤 그런 철학이고 그게 이 내용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장기 투자하는 데서 중요하고 만약에 스캐퍼한테는 이게 중요할까요? 데이 트레이더 혹은 스윙 트레이더한테는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중요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한번 얘기하면 나는 막 2, 3일에 한 번씩 매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딱 물어보죠. 이사님,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돈 벌던데요? 하면서 물어보면 3일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매매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잠깐 동안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아량 씨는 네. 한 40년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 될 지금 네. 나이고요. 저는 한 25년 해야 돼요. 네. 왜냐면 우리가 재테크 할 게 뭐 있어요? 재테크 뭘로 해요? 주식이 없다 그러면? 주식이 없다고 하면 네. 예적금? 근데 사실 예적금? 예적금이 우리 지금 적금이 예금이나 적금이 한 2% 나오나요? 연 그 이자가? 4%짜리도 나왔는데 그거는 뭐 얼마 이렇게 약간 뭐죠? 맞아요. 저기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네. 제한을 두잖아요. 맞아요. 그거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뭐 사실 거의 뭐 없죠. 물가 네. 상승률을 대비하면 없잖아요, 네, 지금.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량 씨가 뭐 돈이 많아서 부동산을 아버님한테 뭐 받았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혹시 그렇죠. 받은 게 있나요? 없어요.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글쎄요. 네, 글쎄요잖아요. 네. 퀘스천 마크잖아요, 어쨌거나.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주식밖에 없어요. 네, 솔직한 없어요. 얘기로. 그러면 주식은 어쨌거나 우리 아량 씨도 좀 하고 있지만 소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 아니면 사회 초년생도 단돈 10만 원만 있으면 단돈 5만 원만 있으면 단돈 몇만 원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 스캘퍼, 그다음에 데이 트레이더, 스윙 트레이더 이런 것들은 네. 우리가 약간 투자라기보다는 약간 투기에 가깝다라고 좀 빼놓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네. 요 그림에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밖에 없다라고 제가 좀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네. 고루한 질문이지만 이렇게 답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산 배분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자산 배분에 뭐가 들어가냐면 한국도 주식으로만 포트폴리오 구성할 거냐 이거죠. 그게 아니고 글로벌 분산을 해라. 그러니까 한국 주식 30%, 미국 주식 30%, 또 중국이 30% 각각 나누는 거죠. 예를 들자면 네. 아니면 뭐 우리 아량 씨가 네. 인도네시아를 좋아하니까 네. 인도네시아의 그 텔레코뮤니카시라는 통신회사 있잖아요. 네. 알죠? 들어봤어요. 진짜 들어봤어요? 네. 거기 1등 기업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예. 예. 그게 한국으로 치면 SK? SK. 예, 그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33%, 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주식에 뭐 텔레코뮤니카시를 또 얼마 정도 담고 네. 미국 주식 담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한 나라에서만 또 분산 투자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면은 훨씬 더 수익이 좋을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산 배분의 94%는 엄밀하게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네. 자산 배분 하되 근로와 분산까지 포함해서 하면 좋다라고 좀 요약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FM대로 하는 질문 답이고요. 네. 만약에 네. 직원들이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어제도 잠깐 우리 딴 팟캐스트 녹음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직원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아씨 귀찮게 영어도 해야 되는데 나 한국 주식으로도 충분히 수익 올리는데 실제 그렇잖아요. 충분히 나는 한국의 많은 고객분들을 거느리고 있어갖고 나는 충분히 먹고 사는 지장이 없다. 미국 할 필요 없다. 인도네시아 할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온리 한국만 하겠다라는 직원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네. 되게 많아요. 여기 7층 가서 제가 세미나 한다 그러면 다들 야유를 보내요. 오. 와, 막, 또 귀찮은 사람 왔다. 또 잔소리할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죠. 예, 본인도 어쨌거나 갑자기 저한테 불러왔을 때 약간 저는 전혀 아닙니다. 예, 약간 좀 뭐랄까, 약간 두려웠잖아요. 긴장도 좀 하고. 그건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어떤 뭔가 좀 기존 했던 거에서 뭔가 달라지면 사람들이 네. 어쨌거나 위축되기 마련이거든요. 더욱이 미국 주식은 별로 안 좋아해요. 영어가 딸리니까. 저도 영어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를 굉장히 밀어내는데 사실 증권사에서는요. 네.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안양 씨도 아시겠지만 보통 저희가 연휴가 되면 인천공항이 미어 터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천공항에 가서 그 수많은 여행자들이 누구의 추천을 받고 여행 갈 수도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봤어요. 깜짝 놀랐지만 한국 여행 다니는 것보다 싸다는 거예요. 미국 필리핀, 베트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맞아요. 동남아시아 가는 친구들도 네, 보면은 뭐 어떤 분은 제주도 가는 것보다 싸다는 거예요. 항공비가 왕복 16만 원 이렇게 나온 적도 있대요. 대만, 베트남 이런데. 그렇죠. 인도네시아는 좀 비싸. 맞아요. 인도네시아는 얼마 정도 하죠? 인도네시아? 싸도 6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싸도. 60만 원 비싼 편이죠. 60만 원 비싸고 인도네시아 발리 같은 데는 더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게 비싸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가까운 데 가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할인의 어떤 이벤트 받으면 20만 원 안짝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주도 가느니 그렇죠. 그냥 외국물 먹는 거죠, 한번. 더럽지만 외국물 깨끗하지 않습니다. 더럽지만 먹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여기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간 거지 누가 추천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여행 그다음에 해외 직구 같은 것도 네. 그거 혹시 아세요? 그 차이슨? 아니요, 모르겠어요. 차이슨 모르세요? 네. 다이슨 알아요? 다이슨? 다이슨은 알죠. 차이슨 중국. 네, 그 중국 이제 모 회사에서 네. 만드는 그 우리 네. 홍보할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중국 모 회사에서 만든 그 이제 무선 청소기 네. 차이슨이라고 있는데 그게 또 대박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지금 뭐 한국 사람들이 못 사서 지금 안 달랐어요. 저도 너무 사고 싶어요. 그게 가성비. 성능이 똑같대. 네. 우리 와이프의 꿈이 다이슨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 상의 꿈인데 내가 지금 못 사주고 있어요. 지금 몇 개월째 그걸. 내가 돈을 얼마나 번다고 사주겠어요. 그러면서 이참에 나도 차이슨 한번 사볼까 하면서 막 하고 있는 거 찾고 있는 거예요. 검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사실 뭐 자발적이지 누가 뭐 권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해외 주식은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우리 아량 씨가 날 만나기 전이었다고 쳐봐요. 아량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애플 스마트폰을 쓰다가 나는 애플 스마트폰 쓰는데 왜 주식은 투자 안 했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증권사 직원 찾아가서 애플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애플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직원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애플 주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직원이 네.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직원이요? 네. 증권사 직원이야. 네. 우리 그 대학생들의 선호 직업 중에서 한 탑 10에 들어가요. 증권사 직원이. 그렇지 그쵸, 않아요? 맞아요. 네, 증권사의 직원이 되고 싶은 게 제가 몇 년 전에 봤는데 몇 개월 전에 봤는데 한 7등인가 8등에 들어갑니다. 네, 선호 맞아요. 직업에. 네. 예. 그런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여기 네. 들어온 분들은 훌륭하신 증권사 직원분들한테 내가 이번에 여행 갔다 왔더니 미국에 아마존이 대세던데 네. 김아량 PB님 아마존 주식 어떻게 좀 설명 좀 해달라고 나한테. 네. 애플 주식 어떻게 사야, 언제 사야 돼요? 애플의 실적이 어떤지, 그 다음에 기업 내용이 어떤지 설명 좀 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김아량 PB님인데. 일단 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죠? 근데. 그거잖아요. 그쵸?
알아보고 하면 내가 알아보고 하지? 그렇잖아요. 알아보고 대답할 거면 내가 알아보고 하지. 사실 이제 많은 어떤 그 우리 대한민국의 투자자분들이 많은 기업들을 알지는 못해요. 미국 네. 기업을. 소수거든요. 그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죠. 딱 애플 최고의 기업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 한국에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누적 판매분이 2천만 대 달하는 네. 그만큼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최근에 핸드폰이 많이 팔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교체거든요. 지금은. 맞아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매출이 어디로 옮겨가겠어요? 애플. 기계 판매보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OS 있잖아요. 네, 서비스 쪽에 네. 지금 매출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돈 많이 벌어갖고 또 새로운 사업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애플은 정말 요번에 또 1,000억 달러 정도 자사주 매입을 또 자사주 매입은 모르시겠지만 알아요? 네. 자기 주식 사는 거죠. 네. 예. 자사주 매입을 또 하겠다라든지 네. 이런 식의 어떤 뭐 약간 주주 친화 정책을 피고 있는 정말 훌륭한 기업입니다. 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딱 그러잖아요. 근데 머리 한 두 번 긁고 뭐 찾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하면 그 정도 찾으면 아마 투자자분들 찾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렇죠. 그랬을 때에 당황스러운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직원들이 꼭 알아야 될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네. 근데 이게 언제쯤 올지 아세요? 아니요. 올해 빠르면 올해 겨울부터요. 고객분들이 스스로 물어봅니다. 직원한테. 만약에 김아량 PB님이 저한테 한국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 짜줬어. 네.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옆집 아저씨는 무슨 뭐 미국에 무슨 기업 투자해갖고 엄청 벌었다는데 나는 왜 다 한국이지? 전화를 돌리는 거죠. 네. 바로. 혹시 PB님은 미국 주식 모르세요? 미국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영어 못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좀 짜주세요라고 하면 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자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직원분들은 그런 시대가 반드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글로벌 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어떠세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직관적으로 확 되는데요. 지금 얼굴이 이해가 안 되는 얼굴이에요. 아니요, 근데.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그 다음 그림에 나오지만 네. 어쨌거나 수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수익이 중요해서 이게 사실 요거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네. 사실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미국이 할아버지면 뭐 하겠어요. 장이 안 좋아, 실적이 장이 빠져버리면 맞아요. 수익이 안 좋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2012년부터 16년까지 박스피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이거를 네. 한번 찾아봤어요. 박스피가 어떤 내용인가. 설명해 주세요. 박스피라는 것이 네. 박스와 코스피를 합쳐 만든 신조어라고 해요. 2015년에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제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도 일정 수치 이상 상승하지 않고 하락할 경우에도 일정 수치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 코스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폭 안에서만 지속적으로 주가가 오르내리는 코스피라고 합니다. 네. 네. 거의 뭐 죽음이잖아요, 이런 거. 네. 지금 보면요. 5년 동안, 그쵸. 5년 동안 3.96% 상승했어요. 네. 5년 동안. 그러면 연평균 0.8% 올라온 건데, 이거는 시중 은행 금리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투자해서 뭐 남겠어요. 예. 제가 예. 참 그런데 이렇게 좁게 살았나 싶네요. 예, 미국은 같은 기간 동안 네. 78%가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예, 올랐죠. 연평균 15.5% 네. 올라온 거죠.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세미나 하면 태클 네. 거는 분이 어떻게 태클 거냐면 여기서 사서 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제가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거는 뭐다? 투자가 아니고 투기예요. 투기다. 왜냐하면 이거는 HTS를 끼고 있어야 돼. 내가 그쵸. MTS 키고 계속 예, 예. 보고 있어야 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죠. 해봤자 그거는 사실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그림이 더 중요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이 여기서 이제 혹하죠. 이건 좀 맞는 것 같다. 항상 보면 미국은 잘 나갔다. 네. 라는 얘기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저뿐만 아니고 만약에 김아량 씨가 정말 그냥 아주 객관적인 사람이다. 네. 객관적인 사람이고 만약에 경제를 좀 공부했던 사람이면 또 약간의 뭐 미국도 혹시 미국 간 적 있으세요? 미국 간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네. 난 두 번이나 갔는데.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뭐 저도 미국에서 어떤 뭐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네. 없는데 어쨌거나 선진 문화의 어떤 경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네. 이런 걸 흐름을 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미국 주식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겠죠. 네, 당연히 예. 담을 것 같아요. 초보가 정말 꽉 막힌 사람이고 주식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네. 조금 더 공부해본 사람이면 담아야겠죠. 네. 담아야겠고 이 수익률 때문에 담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물론 수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항상 설명하는 게 뭐냐면 바로 위에 그림인데 네. 이 비중을 또 무시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네. 우리 그 일반인들이 뭐 어머님 계시겠지만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 가느냐 아니면 큰 마트에 가느냐 그런 차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조그만 구멍가게 혹은 시장을 제가 그런 얘기를 들거든요. 예를 들 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이제 그 시장을 가게 되면 네. 시장 네. 일산은 5일장이 지금도 열려. 알아요? 5일장 가봤어요? 5일장 시골 시골 5일장인데 네. 여기는 5일장이 맞죠. 지금 열려. 5일장 얼마나 그 5일마다 열리는 장이잖아요. 네. 끝에 자리가 3일과 8일 날 열려요. 그러면 이제 오늘이 10일이니까 안 열리는구나. 저는 5일장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네. 거의 10번 사면 8번은 사기를 맞아요. 그러니까 뭐 과일 사면 네. 과일 다 안 좋은 거 담아줘 나한테. 이상한 거 담아주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자기 끝나니까 집에 와서 보면 끝난 거잖아요 이미. 그쵸. 그러면 사실 뭐 환불은 고사하고 욕만 직사를 얻어먹는 거잖아요. 왜 이 인간아 사왔냐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2등이나 하는데 그런 혹시 본인도 그게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네. 저희 아빠가 이렇게 네. 싸다고 이렇게 한 번도 내가- 글을 써주신 적이 있어요. 내가 아빠 그 마음이라니까요. 네. 아빠 같은 마음을 한 건데. 아래가 다 네. 써는 거예요. 찾아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 이럴 수 있어요. 와이프가 어디 샀어? 그러면 이 앞에서 옷 샀어? 그러면 당장 가서 바꿔 봐 이래요. 못 바꿔 오겠어. 남자들은 못 바꿔 오잖아요. 맞아요. 약간 체면도 있고 등치도 큰데 막 더 잘 바꿔 생겼는데 근데 뭐 바꿔주세요.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마트라고 생각해봐요. 그 재래시장에 있는 조그만 상인의 몇백 배 수준의 마트잖아요. 네. 거기 가면 내가 보호를 받죠. 그쵸. 저를 상대로 사기를 못 치잖아요. 네. 설사 섰다고 그러면 제가 항의할 수 있죠. 항의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환불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음. 한국은 사실 전체의 시장은 전체 우리나라 전 세계죠. 전 세계 증시 상황을 보게 되면 1.76%밖에 차지 못해요. 한 2% 안쪽. 네.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이랑 엄청 차이가 나네요. 미국만 차이나는 게 아니고 네. 일본도 보세요. 그쵸. 일본도 목소리 좀 네. 말씀해 주세요. 일본이 얼마예요? 일본이 7.73%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1.76%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5.93%고요. 네. 미국이 사실 52.91%니까 거의 네. 절반 정도에 가까운 거잖아요. 네. 근데 혹시 제가 저는 개념이 없습니다만 네.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그러네요. 아니, 호주가 무슨 난 이해를 못하겠어. 호주가 사실 여기는 거의 낙농업이거든요. 아니 얘네는 호주는요 솔직한 얘기로 저도 가봤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기술이 없어요 사실. 한국은 그쵸. 정말 수출 지향적인 기업 나라잖아요. 국가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 만드는 기업 기술부터 스마트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자 제품을 만드는 기술부터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스위스도 마찬가지죠. 네. 캐나다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캐나다는 아예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 네. 제조를 못 하는 나라잖아요. 물론 이제 독일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깔려 있다는 거죠, 밑에. 네. 요거는 제가 참고로 뭐냐면 이거는 ACWI라고 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네. 지수를 모아놓은 ETF입니다. 이런 게 어때 때 쓰이냐면 네. 나는 전 세계 모든 주식시장이 다 잘 될 것 같아. 네. 예, 전 세계 모든 주식시장이 잘 될 것 같아라고 확신이 들면은 이거 사시면 돼요. ACWI를. 만약에 아량 씨가 네. 나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고 일본, 영국, 홍콩, 프랑스, 독일, 캐나다, 스위스, 호주, 대한민국까지 네. 전 세계 모든 증시가 다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거 사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예.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베트남 이거 왜 안 들어가 있냐 그런 것도 사실 미미하잖아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의 개발도상국처럼
뭔가 선진 시장이 아닌 건 빼버리고 주로 이제 선진 시장만 사실 한국도 뭐 선진 시장은 아닙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거기까지만 끊어갖고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지금 한국 이에 요 부분이 기타인 기타 국가죠. 부분이죠. 물론 거기에 네. 아주 세밀하게 많은 국가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미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결국에 이 흐름에 이 ACWI라는 이 ETF에 네. 이것도 주식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이걸 좌지우지하는 거는 뭐다? 이걸 좌지우지하는 거는 미국이죠. 미국. 그쵸. 미국 기업의 지수, 미국 기업의 시장의 흐름이 결국 이 ETF를 좌지우지하는 거고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 세계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다. 네. 결론적으로 큰 물에서 나가서 놀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미국으로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네, 바로 2인 일본이랑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일본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7.73%인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일본은요. 네. 혹시 그 와타나베 부인 알아요. 아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뭐 아시는 분은 핸드폰 저장돼 있나요? 그게 아니고 그 어떻게 아세요? 미국 주식이 답이다. 그 책에서 봤죠. 예. 뭐 그렇게 약간 게임 분들이 있어요. 네. 해외 주식 물론 해외 주식을 포함해서 뭐 선물이 됐든 뭐 이렇게 해서 약간의 서양의 아니면 선진 시장에서의 어떤 그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해서 네. 일찍 눈이 뜨신 분들이 네. 계셔갖고 일찍 열렸죠. 그래서 대한민국보다는 해외 주식 투자가 한 10년 이상 빨라요. 한 15년? 그리고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뭐죠? 포트폴리오에서 보게 되면 걔네는 7대3 정도. 자기네 나라가 7이면 한 미국의 30%를 담아갑니다. 예.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네. 지금도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얼마 많. 일단 우리 많지 아는 씨가 않으니까. 있는 그 소굴은 네. 미국 한 명도 안 하잖아요. 네. 거기 직원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네. 거기 뭐 한 40분 넘게 40분 계시죠? 정도 미국 주식을 한다 안 하잖아요. 네. 미국 거의 없으신 것 미국 같아요. 주식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얘기하더라. 네.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미국 주식 지수만 보죠, 지수만. 어제 S&P 500이 빠졌구나. 네. 뭐 나스닥이 빠졌네. 이 정도밖에 안 보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보통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보를 취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 단점이긴 네.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네이버에 나오겠어요? 이 그림이? 안 나와요. 지금 저희가 지금 네. 이제 녹음을 하면서 화면도 뜨고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을 위해서. 네. 나중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게 네이버에 나온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 안 나와요. 그냥 제가 다 만든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어쨌거나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52.91대 한국하고 미국을 비교해보면 7.16이잖아요. 네. 1.76이죠. 네. 거의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잽이 안 네. 되잖아요. 이런 부분만 봐도 미국 주식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잠깐 우리 아령 씨가 준비한 네. 질문이요? 질문이요? 뭐라고 할까요? 뜬금없는 질문? 뜬금없는 질문. 뜬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뭐 있어요? 아까 그 박스피 그래프 있는 박스피, 네. 박스피. 거기서 박스피요? 박스피면 세 번째 장이죠. 네. 분명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여기 제일 화면 위에 보면 인덱스 SP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뭔지 궁금해요. 이거는요. 네. 인덱스 SP라고 하는 거는 인덱스는 이제 지수라는 뜻이고요. 네. 아세요? 찾아봤어 사전을 또? 그건 네, 인덱스는 그건 거고 네. SP는요. S&P의 약자인데 네. 인덱스 XP는 그냥 우리가 이게 지금 야후에서 건져온 그림이거든요. 네. 야후 파이낸스가 있어요. 네. 이런 차트를 제공하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야후 금융 야후 금융 있는 것처럼요. 야후 금융이 그렇죠. 야후 파이낸스에서 네.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코스피는 코스피라고 이름을 붙이고 S&P 500 지수는 네. 인덱스 XP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나서 약자는 INX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네. 나오죠. 숫자가 77.93. 그 다음에 3.96 나오죠. 네. 이거 본따 갖고 제가 쓴 거고요. 사실 이제 이게 좀 빠른데 네. 종목마다 이름이 있죠. 네. 그건 회사명이고 네. 회사명은 너무 길잖아요. 엄청나게 혹시 맥주 좋아하세요? 맥주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별로 술은 술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술 먹으면 혹시 얼굴 빨개져요? 그건 아니에요. 네, 치도 근데-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술을 많이 안 드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맥주 한 캔? 뭐 그 정도? 아니면 네. 500cc 한 잔?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사실 콘스텔레이션 브랜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콘스텔레이션 브랜즈.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죠. 네. 코로나 맥주? 코로나.
아, 그건 알죠. 코로나는. 코로나 알죠. 네. 코로나 맥주를 그 약간 이렇게 그게 투명한 병인가에 담겨 있을 네, 거예요. 맞아요. 투명한 병. 그 한국에 맥주 비슷한 게 있는데 한국에 투명한 병에 담겨 있는 맥주가 있어. 비슷한. 그래요? 한국에 맥주 생각나네. 하여간 네. 먹어봤어요? 코로나요? 네. 코로나는 먹어봤죠. 먹어봤잖아요. 네. 근데 그 코로나를 알지언정 그걸 만들고 있는 회사 이름은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이름이 모르겠어요. 콘스텔레이션 브랜즈거든요. 콘스텔레이션 네. 브랜지? 브랜즈. 브랜즈. 예, 브랜드에 S가 붙은 거예요. 네. 브랜드라고 해서 상관없어. 네. 브랜즈라고 하는데 이게 이름이 길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을 이제 사거나 팔거나 할 때 네. 콘스텔레이션 브랜즈를 한번 한다고 해봐요. 네. 엄청 힘들잖아. 어려워요. 어려워. 네. 그러니까 그거를 STG, Z라고 하죠. 네. STG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걸 심볼이라고 그러고요. 아니면 티커라고 얘기합니다. 약자로 약자. 이 약자를 심볼이나 티커라고. 예. 근데 그걸 입력하면 딱 뜨는 예, 주문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삼성전자는 005930 이 코드 번호예요. 한국 숫자가 돼 있어. 네. 맞아요? 종목 코드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한국은 종목 코드가 숫자로 돼 있고 네. 미국은 알파벳으로 돼 있어요. 스펠링으로. 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 보면 네. 이렇게 좀 지수는 근데 그게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지수는 그래서 얘네가 자기들이 명명한 거예요. 이름을. 자기들이 진 거죠. 이건 회사마다 다 틀려. 네. 사이트 들어가면 어떤 데는 S&P 500을 SPX로 나눈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뜻하는 게 뭔지만 아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S&P 500과 코스피 지수를 비교한 겁니다. 사실 그리고 또 S&P 500 지수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S&P 500 지수는 그 보통 이제 미국에서 보게 되면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있잖아요. 세 개.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니까 네. S&P 500이 대표 지수다. 코스피가 대표 지수잖아요. 네. 그것처럼 S&P 500이다. 나스닥도 우리나라의 아니고. 코스피 지수. 예, 그렇죠, 그렇죠. 예. S&P 500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S&P 약자도 알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네. 해서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에서 미국에서 네. 잘 나가는 우량한 기업들 500개를 추출해 갖고 그걸 지수화해서 만들어 온 지수입니다. 네.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국장이 어제 안 좋았어. 네. 기사가 나오죠. 그 미국인들이 모여서 야 미국장이 어제 왜 그랬어? 라고 하면 그때 얘기하는 미국장을 S&P 500 지수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다우 지수 아니에요? 나스닥 지수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대표 지수는 S&P 500 지수다. 저도 사실 네. 다우존스인 줄 알았어요. 그 대표 지수가 S&P가 아니고 다우지수. 그 대표라고 하면 네. 다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미국 시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수,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지수는 S&P 500 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다우는 30개 종목만이 구성이 돼 있어요. 내가 그 한글기업기업 책을 선물로 드리지 않았나요? 네, 주셨어요. 네, 거기 나와 있는데, 하여간 뭐 다 못 읽었고요.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네. 좀 더 깊은 얘기할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질문 있으세요? 또요? 네. 우리 이것만 얘기 좀 해주세요. 청취자분들 위해서. 네. 우리가 방송 전에 짰다 안 짰다? 전혀요. 네, 전혀 안 짰죠. 네. 즉흥적으로 지금 초보 미국 주식 투자자인 네. 투자자는 아닌데 투자를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김아량 씨하고 저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그죠? 그쵸. 이거 녹음하기 위해서. 네. 사전에 사실 만날 기회도 없고 얘기할 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즉흥적으로 물어보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이랑 우리나라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 차이점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숫자로 종목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는 스티커 심볼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거래 시간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거래 제도도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이 공매도 혹시 공매도 알죠. 아시나? 알아요? 없는 주식을 파는 거요.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은 공매도 가능하거든요. 개인도.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냥 그건 정말 세부적인 차이고 저는 가장 큰 차이 미국과 대한민국 차이를 둔다고 그러면 네. 미국은요. 네. 미국은 미국 주식 투자 그러면 항상 뒤에 실적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실적이. 한국은, 대한민국은 물론 그럴 수 있죠. 물론 실적에 따라다를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네. 약간의 그때그때의 어떤 뭐랄까요? 뭐 테마성? 네. 아니면 그 시기에 약간의 그 현재 지금 만약에 남북이 잘 된다. 네. 잘 될 것 같다. 통일될 것 같다. 그러면 남북 경협주가 그쵸. 올라가잖아요. 지금도. 실적이 기반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가능성으로 올라가는 심리? 거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물론 그런 부분 조금 있지만 대부분은 실적이 나와줘야 돼요. 실적이 나와주지 않으면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요. 솔직히 또 그 상황에서 뭐 이런 거 있죠. 뭐 바이오주 열풍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 바이오주 열풍에 바이오주 열풍의 희생양인가요? 아니면 뭐 희생양입니다. 수혜자인가요? 엄청난 희생양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는 희생양이고 네. 수혜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좀 당연히 좋아져가지고. 제발 그렇게 되기를 네. 바라고 있어요. 뜬금없는 사실 이게 그렇게 투자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실적을 기반한 사람과 네. 실적을 기반하지 않은 사람의 투자에 있어서 가장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실적에 기반한 투자자는요, 실적에 대해서 3개월마다 나오는 실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네. 그거에 휘둘립니다. 사실 그거에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적에 기반하지 않은 분들은 갑자기 뜬금없는 뉴스에 훅 막 장이 빠지기도 하고, 이게 맞아요. 갑자기 소문이 출발점이 어딘가 궁금해. 정말 그런 경험 해봤어요? 혹시? 내가 딱 맞춘 건가? 경험해봤어요?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네. 그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네. 투자한 주식이 네. 그런 네. 어떤 뭐. 뉴스가 한번 딱 떠서 네. 오보가 딱 떠서 확 5분대. 빠지고 5분대. 네. 네. 그런 그러니까 소문이 돌아서 엄청나게 올랐다가 그거에 대한 이제 사실 팩트가 뉴스로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바로 훅 빠지더라고요.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뉴스 때문에? 네. 5분대? 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런 그 임상 실험이 진행 중이다. 이런 오보가 난 거예요. 그런 소문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서 엄청나게 올랐는데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회사 대표가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하자마자 바로 그날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가 바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주식 갖고 있다 지금? 어떻게 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지금 손실이 커서?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약간 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미국은 도대체 뭔데 너는 실적대로만 움직이냐라고 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미국이 뭐냐는 거를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큰 마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큰 마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딱 정확할 것 같아요. 큰 마트는 내부적으로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게 사규나 내규로 나와 있어요. 네.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네. 똑같이 미국 시장에 가면요. 네.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IB, 주요 기관들, 네. 그 다음에 은행들, 증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이런 수많은 갑부를 포함한 투자의 대가들이 있어요. 쟁쟁하잖아요. 네. 쟁쟁한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수조 원의 돈이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지침대로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들이 소문에 움직일까? 정보는 엄청 빠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 훨씬 더 빨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돈의 움직임들이 그런 소문에 따라 움직일까? 정말 크게 되면 실적 하나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이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더욱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이건 사실 이제 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좀 이렇게 뭐 저한테 뭔가 좀 이렇게 저를 위해서 한 번 날려주고 멘트.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저기 제가 지금 예. 실제로 지금 예.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예. 이렇게 예. 실제로 경험을 해봤으니까 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더더욱 지금 뭐 우리 이제 아량 씨는 큰 돈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 손실폭만 네. 손실폭만 몇 퍼센트? 예. 30% 정도? 손실이? 네. 왜냐면 저도 음. 나름 분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면요 지금은 조금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잠깐 밤에 누워 있으면 미쳤지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한 40 조금만 참으세요. 한 40%에서 한 반토막 나잖아요. 그럼 잊어버려. 우리 워렌 버핏이 얘기한 대로 가. 주식을 멀리하게 시세를 안 봐.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왠지 이게 포기해. 그거는 이제
장기 투자로 가는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고 체념? 제가 지금 예.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주식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잊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올라오면 또 관심이 쓰이지만 사실 이제 약간의 좀 뭐랄까 처음에는 막 약간 후회도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체념으로 바뀌면서 관심도 없어져 이제.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제가 초반에 지금, 한창 오를 때는 맨날 지금 와서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떨어지고 나서는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회 초년생이신데 네. 이거 좀 투자 금을 이걸 어떻게 회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빨리 한국은요 그렇잖아요. 내가 샀어요 가격에 네. 빨리 다른 사람한테 높은 가격에 팔면 되는데 넘겨주고 왔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일 고가에 판 사람이 막 게시판에 글 올리거든요. 내가 제일 높은 가격에 팔았으면 네. 되게 좋아해요. 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물려갖고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어쨌거나 그게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한테 공격하시겠지만 대다수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 중에 하나고 네. 그것 때문에 저한테 솔직한 얘기로 많은 분이 찾아와 저한테 신부한테 가서 네. 그런 뭐 고해성사. 고해성 사듯이 저한테 제가 이래서 미국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제가 또 이제 따뜻하게 안아주죠. 허구풀이하고 해주면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의 어떤 그 투자에서 오는 아까 얘기했던 약간 체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수익을 못 봤다? 네. 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한국 주식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염증을. 어떤 막 아까 얘기했지만 갑자기 막 뜬금없는 뉴스에 막 갑자기 빠져버리고 분위기 예, 타서 예, 분위기 그렇게. 타고 막 어떤 때는 또 너무 과열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좀 약간의 좀 염증 그리고 또 그 한국이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주요 기업들에 대한 뭐 갑질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좀 진절머리가 난다 정도 그런 정도의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아직 우리 아량 씨는 그 정도까지 아니니까 네. 조금 더 경험을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잠깐 우리 또 아량 씨의 긴급한 질문을 좀 해결해 드렸고요. 네. 그리고 질문은요 그때 훅 들어오셔갖고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을 제가 한번 또 언급했잖아요. 네. 일본은 가까운 일본이 여러분들 일본은요 제가 저한테 정말 전 세계에서 여행 가고 싶지 않은 나라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저 일본은 꼽습니다. 저도 사실 가보진 않았는데 네. 제 친구들은 바로 아니, 옆에 있어서 그런지 많이 가는데 저도 굳이 가게 된다면 일본을 가고 싶진 근데 않아요. 저는 이제 그런 어쨌간에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아직도 저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일본 주식 투자하셨나요? 아니요. 아니 과거의 역사의 한국과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안 좋아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일본은요. 근데 어떤 공공 질서에 대한 의식 그리고 친절도, 네. 친절 그 다음에 이런 투자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은요 대한민국의 몇 배 정도 강합니다. 셉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전철역에서요, 여러분들 우리 막 복잡할 때 잠깐 늦게 내리면 못 타잖아요. 먼저 막 네. 못 내리죠. 잠깐만요 해도 막 밀고 못 타잖아요. 내려요, 못 내려요. 일본은요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내리죠. 일단 내리고 타고 그리고 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도 물 흘러가듯이 쫙 사람이 흘러갔다가 쫙 합니다. 막 부딪히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어 한자를 못해도 식당 가면 대우받고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한국 분들은 그러지 않는 부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예, 심지어 이제 진짜 들은 얘기인데 네. 사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상당히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도 지금 GDP가 그 1인당 GDP가 얼마 정도 되더라? 하여간 우리가 2만 얼마 하잖아요. 네, 2만 거의 8천 네. 정도. 2만. 걔네도 한 12,000 정도 나오거든요. 네. 자부심이 좀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사실 말레이시아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중국계가 또 많아요. 네. 상권은 거의 중국계가 갖고 있거든요. 이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간만에 한국에 온 거예요. 여행 온 거야. 여행 와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네. 짱깨가 재수 없다고. 이 식당이 왜 이러냐고 수준이. 심지어 싱가포르 사람한테도 중국말 쓰면 네. 중국계 싱가포르 사람인데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살. 걔네도 4만 달러거든요. 지금 국민 소득이 1인당. 예, 4만 달러 사는 사람이 와서 중국말 썼는데 짱깨 왔다 짜증난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한테 실제 말레이시아의 중국계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싫어하냐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중국 말 쓰는 사람들을. 네. 중국 사람 아니죠. 이 사람은 말레이시아인이죠. 그다음에 싱가포르 사람이고. 근데 왜 중국말만 쓰면 이렇게 폄하하냐는 걸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무시하냐. 사실 이제 뭐 그런 문화 있잖아요. 약간의 뭐 떼놈이다. 그쵸. 예, 뭐 그런 게- 참깨다. 그리고 네. 뭐 쪽발이다. 이런 네.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우리 그런 걸 좀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네. 그죠?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면 우리가 사실 좀 배울 건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본에서 나온 데이터가 바로 이겁니다. 적어도 주식은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주식은 주식 60%에 채권 40%를 담아가야 된다. 네. 투자라고 심지어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주식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주식이 6이고 채권 4를 담아갖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자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에 수익률이 아래에 나오는 파란 선이에요. 네. 그러네요. 네. 60%. 왜냐면 일본. 잃어버린 30년, 뭐 잃어버린 20년, 10년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자기네 주식 60, 그다음에 채권 40 담았더니 이랬어요. 근데 이러지 말고 60 중에서 30은 일본 주식, 30은 해외 주식 담자라고 네. 해서 해외 주식을 분산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수익률이 3배 이상 좋아졌다는 네. 게 나와주는 표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만든 표예요. 일본에서 만든 표. 분산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는데 일본을 예, 제외한. 지역 분산, 글로벌 분산이 해야 네.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보시면 도표를 보시면 이게 언제까지 나와 있어요? 표가? 2011년이요. 지금부터 한 7년 전 자료 아닙니까? 네. 우리는 7년 전에 뭐 했냐? 예. 우리는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무조건 뭐 누구누구 테마주, 정치 테마주, 뭐 누구누구가 뭐 선거에 나온다 그러면 갑자기 막 사돈의 팔촌에 아버지가 운영한 회사 주가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네. 휩싸였을 때 이런 걸 논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일본에 대한 그 문화는 저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 그 MJ 네. 같이 녹음한 MJ가 불러준 대로 그대로 얘기한 거고요. 네. 그렇대요. 저도 뭐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혹시 친구분들이 들었던 아까 한 번 가본 사람들 계속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분도 그런 얘기 하나요? 그러니까 일단 나라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고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다. 쓰레기가 없대요. 네, 네. 진짜 쓰레기가 네. 없대요. 우리 너무 아들내미, 깨끗해서. 우리 아들내미가 캐나다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캐나다 좋냐 했더니 좋대. 네가 게임 말고 좋아하는 게 있어 했더니 아빠는 내가 게임만 하냐고 하면서 막 저한테 막 요즘 대들거든요. 네. 맞짱 뜨고 그러는데 몇 살이에요? 지금 15이죠. 아, 지금 중이네요. 중이면 지금 뭐 무서울 게 없는 어. 거잖아요. 뭐 북한도 못 쳐들어오니까 중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이 겁이 없는 나이거든요. 중이가 얘들은 부모도 건드릴 수가 없어. 맞아요. 함부로. 중이는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아들 방을 한번 놓고 없이 열었다가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날 하루는 진짜 아주 뭐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다. 우리 아들의 인연 끊자 막 이럴 정도로 별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문 한 번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식한 엄마부터 시작해서 뭐 개념 없는 엄마까지 막 입에 나오는 대로 막 하면서 사단이 벌어졌거든요.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캐나다 갔더니 아빠 쓰레기가 없다고. 이제 거리에 사실 낙엽은 있죠. 그쵸. 우리는 막 버리잖아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버스를 누르고 서 있어야 되잖아요. 네. 누르고 쓴 다음에 일어나서 나오면 아저씨한테 혼나잖아. 그쵸. 이 양반이 뭐 하시는 거냐고 욕먹잖아요. 네. 거기는 나와 있으면 들어가라고. 그 다음에 버스가 정차하면 일어나오라고 딱 계속 교육을 시켜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 거의 한 일주일 있었는데 거기 적응돼갖고 내가 한번 눌러놓고 쓴 다음에 내리려고 하다가 그냥 출발해버리잖아. 못 내리셨어요? 못 내렸죠. 출발해버리잖아 그냥. 그리고 뭐 왜 서 있어야지 눌러놓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냥 누르면 서야 되잖아요. 저도 몇 번 그런 적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이제 이 나라의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런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네. 갔다 온. 그래서 미국 주식하고 일본의 차이점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 뭔가요? 미국 주식 투자하고 일본 방문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아예 안 하거나 아예 안 한 사람이 있어도 네. 한 번만 투자하거나 한 번만 갔다 온 사람은 없다. 음. 예. 미국 주식 한 번 발 들이잖아요. 빠지면 헤어나올 네. 수가 없네요. 미국 주식 한 번 발 들이면 잘 안 갑니다. 한국으로.
근데 물론 저도 있겠죠. 아까 예. 보여주신 그래프 보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났잖아요. 네. 한국은 0.8%였고 예. 미국은 거의 아, 연평균 수익률? 예.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 저때 투자를 했으면 예, 그렇죠. 절대 투자했으면 지금 우리 안양 씨가 혹시 운전면허 있나요? 아니요. 운전면허 딸 생각은 있나요? 뭐 있긴 한데 지금 당장은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겁이 많나요? 혹시? 겁이 많아요? 제가 예. 부모님이 예. 몇 번 사고가 나는 거 아, 보니까 본인, 크게 난건 아닌데요. 좀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딱 한 번 저는 운전에 대한 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면허를 따자마자 네. 바로 차를 끌고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물론 무사고고 지금 한 10수년 동안 무사고고 내 차를 탄 사람들이 다들 너는 이 미국지 전문가가 아니면 운전 기사를 했어야 된다. 사고 났다. 예. 이렇게 어떻게 안전하게 운전할 네. 수 있었냐 했는데 제가 운전 사고를 한날 한시에 완전 다 그냥 지금까지 한 3번 냈는데 네. 그 3번이 다 한날 한시에 나는 사고였어요. 하루에 하루에 다 냈어 사고를. 그게 언제였냐면 말레이시아 가서 한 1년 동안 운전을 네. 반대편에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쵸. 거기는 반대편이죠. 반대편에서 운전을 네.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네. 그리고 나서 한국에 딱 왔는데 누나 차를 딱 빌려왔어요. 핸들도 반대고. 이게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쵸? 예. 근데 누나 차가 큰 차야. 카니발 11인승. 네. 알아요. 짐을 다 싣고 오는데 근데 하루에 3번 사고를 다 냈어. 옆에 다 긁고. 예, 다 그래서 돈을 그런 하루에 300인가 해 먹었어 내가. 내가 사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네. 이게 운전대가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나는 여기 오자마자 거기다 또 한국은 좁잖아요. 네. 골목도 좁고 막 뭐라 할까 약간의 주차 공간을 잡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냈는데 이게 또 사실 이제 겁하고 상관없이 네.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투자에 대한 문화도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익숙해지는 게.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사고도 했었는데 지금 얘기가 많이 빠졌죠 한쪽으로. 그쵸. 일본을 얘기하고 있다 많이 네. 빠졌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좀 보고 좀 배울 점은 배워야겠다. 일본의 이런 투자에 대한 문화는 한번 좀 가슴 깊이 새기고 네. 한 번씩 투자하시기 전에 생각을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거고 역시 역사적인 사항은 사건이고 그쵸. 그래서 제가 한번 조만간 네. 사실 검증을 위해서 한번 가보려고 일본을요? 네,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하다가 네. 또 가족들의 반대에 엄청 몰려갖고 가는 거는 없던 걸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마지막 장 보고 오늘 네. 네. 마지막 장으로 네? 넘어가 주세요. 네? 마지막 장 넘어갈까요? 네. 네. 마지막 장은 굉장히 긴 그림인데 네. 마지막 장은 우리 마지막 장 전에 그림을 보시고 계신 거고요. 네. 마지막 장은 이거였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 그림 아니에요? 네. 그 마지막 장 그럼 전에 질문 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 있어요? 네. 넘어갈까요? 이거 하려고 했는데 예, 이게 이제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이유를 네. 제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네. 이거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있잖아요. 그게 네. 뭐냐면 우리 S&P 500의 실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적.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파란 색깔. 계단. 네, 파란 색깔. 그리고 보라 색깔은 이제 예상치. 예. 파란색은 기존에 나왔던 실적 발표치. 그다음에 이 보라색 계단은 향후 나올 예상치. 네. 근데 실적을 뭘로 볼까요? 기업들 실적을 뭘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을요? 기업 실적이 매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만약에 아장 씨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사업체 운영하고 있어. 네. 그러면 1억을 벌었어요. 1억을 벌었다 그러면 매출상으로 보면 많이 번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전 달에는 8천만 원 벌었는데 이번 네. 달은 올해는 1억을 벌었어. 네. 그럼 많이 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8천 원 벌어도 내가 한 1,000만 원 남겼는데 올해는 1억을 벌어도 남는 게 없어. 네. 그럼 실속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 EPS라는 거 갖고 얘기합니다. EPS. 네, earning per share라고 합니다. earning 네. per share. earning이라는 거는 실적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실적 혹은 수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장 순위. 예, per라고 그러면 이제 네. 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쉐어라고 하면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주식 한 주당 수익을 EPS라고 얘기해요. EPS. 근데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LTM 이게 뭐라고 해석을 해야 해요?
이거는 롱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롱텀. 네, 예, 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TM이 텀, 네, 아. 예, 약자기 때문에 LTM은 롱텀이라고 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지금 이게 보면 사실 워런 버핏은 길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길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7년 정도 되겠죠? 네. 한 7년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온 건데요. 네.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실적이 움직일 때, 네. EPS가 움직일 때, S&P 500 지수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회색이. 같이.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미국 기업에 투자해야 될 이유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실적대로 움직이더라. 네. 그러면 우리가 바로미터가 실적이 되면 되는 거죠. 차트 분석이 아니고 네. 어떤 설이 아니고 어떤 소문이 아니고 어떤 오버가 아니고 어떤 트렌드가 아니고 그냥 실적대로 움직이면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요. 이때 질문했던 게 뭐였죠? 이때 질문하려고 했던 게 제가 그랬어요? 그 이게 용어? 그런 것들은 사실 네. 이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네. 초보자들은 궁금할 수 수도 있죠. 있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바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서 네.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다우 지수가 시장을 반영하는 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네. 대표 지수는 맞아요. 왜냐하면 가장 오래된 지수거든요. 네. 무려 120년이 됐습니다. 120년 동안 지수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놀랐죠. 엄청난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깨알 같은 거 지금 다 읽을 네. 필요 없겠죠. 결론은 무슨 얘기하냐면 여기 보시면 리커버리 타임이라고 해서 회복되는 시간이 25년이 됐던 10년이 걸리든 6년이 걸리든 결론적으로 미국은 항상 그 역경과 고난을 딛고 결론적으로 발전해 왔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버크셔스웨이의 현재 운영하고 계신 그 투자의 대가인 워런 버핏의 네. 절친이 찰리 먼거입니다. 찰리 먼거? 알아요? 아니요. 네, 찰리 먼거 분인데 네. 그 워런 버핏은 알죠. 네, 알죠. 네, 워런 버핏은 투자의 귀재. 귀재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데 네. 그분의 사실 이제 파트너가 찰리 먼거인데 이분 나이가 93세가 됐어요. 근데 찰리 먼거가 이런 얘기했어요. 왜 찰리 먼거가 아니다. 찰리 먼거 아니고 찰리 먼거 지워주세요. 찰리 먼거 지우고. 멍게가 생각이 나네요. 멍게가 아니고 찰리 먼거. 찰리 먼거가 아니고 찰리 먼거 아니고 벵가드의 창업자 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 벵가드 창업자가 나중에 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벵가드는 알아요? 벤가드는? 들어봤어요. 자산운용사? 네, 들어봤어요. 네. 벵가드의 자산운용사의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미국 기업을 선호한다. 선호하는데 왜 선호하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약간의 한국적으로 보면 한국의 여러 업종 중에서 보면 주도 업종 있죠. 네. 주도주. 네. 그러면 전 세계를 포함하면 주도 시장, 주도 기업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미국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네. 아니면 전기차 아니면 스마트폰 대부분 다 미국 기업이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이런 역경을 딛고 지수가 올라온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120년 역사를 끝으로 해서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할 건 다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아란 씨께서 시간이 나시면 네. 요 세부적인 그 내용들이 있어요. 네. 왜 빠졌는지에 대한. 네. 물론 글씨는 안 보입니다. 원문을 보시면 보이거든요. 네. 한 번씩 보시면 좋은 공부가 되는데 네. 이거 볼 때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서 빠질 때 네. 지수가 반토막 나잖아요. 네. 이럴 때 세상이 끝났구나 했죠. 엄청나게. 그러면서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주식을 팔고 네. 도망가고 했겠습니까? 반토막 이상인데요? 엄청나게. 10분의 1토막이죠. 이럴 때 말도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100원이었는데 10원이 됐어. 10원이. 한 1, 2년 만에. 그렇게 뭔가 와닿지 않고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만 남았다고 하면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장 씨 현재 지금 전체 자산이 네. 제가 보기엔 한 5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500만 원에 왜요? 네. 네? 너무 정확하셔가지고. 네, 딱 써있죠. 이마에 써있어 500만 원이라고. 우리 아랑 씨의 전체 자산이 네. 나는 500만 원 있다고 써있어요 이마에. 그거 몰랐어요? 너무 정확하시네요. 전체 자산이 500만 원에서 지금 50만 원만 남은 거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본인 기분이. 한번 신경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 그걸로 끝으로 오늘 방송 마칩시다. 신경이요? 예. 진짜. 말로 못할 거잖아요. 네. 그 어떻게- 참담함?
그 약간의 뭐랄까요 그 참담함이라는 거 이런 말로 어처구니가 없을 것 같아요. 어처구니 없겠죠. 네. 사실 이제 돈을 저도 큰 돈을 잃어버린 적은 없지만 네. 길거리에서 뭐 그 정도 심정이지 않을까 황당하거나 사실 그런 마음인데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그림을 쉽지 않고. 보여주는 그 그림은 이 그림 뭐냐면 네. 참담했지만 결국 장기 투자를 25년 동안 보유했다고 그러면 네, 다시. 올라왔다. 네. 결론적으로 장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오늘 사실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네. 여러 가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원래 대본에 없던 질문도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네. 앞으로 점점 더 난이도가 높아져요. 오늘 뭐 대충 적었잖아요. 막. 네. 이사님, 근데 네. 대본에 없던 것도 질문했다고 하시면 저희가 대본을 써놓고 하는 것 같잖아요. 저희 무대본으로 하는 건데. 아니 대본이라는 이거. 이거. 네네. 제가 대본이라는 건 이 네. 그림을 지금 저희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지금 음성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음성 녹음하고 있는데 음성 녹음을 해서 팟캐스트는 음성만 올라가거든요. 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걸 쭉 연결하면은 제가 보기에 정말 좋은 교육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혹시 몰라서 영상도 같이 남기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할 때 영상은 대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대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는 다 보여드릴 거니까 혹시 이제 눈으로 진짜 보실 분들은 나중에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당장에 공개할 게 아니고 네. 제가 수많은 또 편집을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네. 그 내용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음성 따로 화면 따로 녹음을 해갖고 네. 나중에 음성은 먼저 보여드리고 화면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겁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도 질문을 물어보셨잖아요. 네. 나중에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질문 생겨요. 막 하루 종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작년에 7월 29일 날 9시간을 강의한 적도 있어요. 9시간을. 네. 사람들이 9시간을 듣는 거예요. 미국 얘기를. 엄청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충분히 가능하냐면 이게 하나를 파면 네. 또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 고구마 주기처럼 나와요. 질문이. 지금도 아까 얘기했지만 뭐 갑자기 S&P 500 얘기 나오면 왜 S&P 500이 대표 지수인지 굉장히 네. 궁금하잖아요. S&P 500이면 500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 500개가 아니거든요. 505개인데 왜 500개라고 할까.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S&P 500은 어떤 기준으로 추리느냐. 네. 그 기준이 뭐냐. 그리고 S&P 500에 들어가기 위한 요건이 또 뭐냐. 충분할 수 있죠. 그렇죠. 수없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답변해드리다 보면은 9시간이 뭡니까? 진짜 3일도 부족하죠. 저희는 이제 3일이라는 시간을 제목에 꺼내놓고 그 다음에 30강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네. 녹음을 하겠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시죠. 어쨌든 첫 번째 우리 아량 씨 얼굴이 아까 사실 지금 1시간 7분 되고 있거든요. 네. 1시간 7분 전에는 약간 상큼했어요, 얼굴이. 여기 앉을 때. 지금 푸석한가요? 근데 약간의 푸석푸석. 그 전문 용어 쩔었어요. 지금 약간 얼굴에 좀 쩔어 있는 부신, 왜 그래요? 피곤했어요? 아, 그게 아니고 예. 어쨌든 예. 제가 예. 예? 어떠신 왜 그런 거예요, 얼굴이? 네. 지금 약간의 얼굴이. 뭔가 이게 나 이거 다음에도 해야 돼, 뭐 이런 얼굴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전문적인 이제 이런 걸 하니까 예, 예. 조금 긴장이 돼가지고.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 그 아량 씨를 또 알아가는 재미도 있는데 네. 우리 은연중에 우리 아량 씨의 친구들이 일본에 갔다는 분, 네. 그 다음에 우리 아량 씨가 현재 바이오주에 투자해서 네.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본의 아니게 또 아량 씨의 자산을 또 스스로 또 제 말에 걸려 들어가고 보통 이게 던지면 너 500개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내가 500밖에 안 될 것 같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알았어 이러는 분도 있어요. 그냥 던지면 다 걸려들게 돼 있어. 자산이 500만 원 정도의 자산을 운용 중인 또 20대 중후반에 네. 사내 초년생이라는 거 다 오픈됐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얼굴을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아량 씨 얼굴은. 혹시 길에서 또 만나면 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서 안 돼요. 그렇게 마치고요. 네. 어쨌거나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아량 씨한테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상하는 방법은 좋아요. 그죠?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많이 눌러줘야 되는데 아까 19개까지 체크했고 그 다음에 1차 목표는 30개. 네. 40개가 되면 노래로 한번 좀 제가 한번 공약을 걸어보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저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장우석과 김아량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